어쨌든 좋은 남편을 만나기를 원했었는데 내가 업보를 원망스럽게 지었고 또 이 월하 노인이 이어줘가지고 장한 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이셔자. 장한 유협 경박자는 쭉 세모치자. 장한 유협 경박자. 자, 장안 유협 경박자는 장안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시내죠. 유흥가. 유협은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경박자는 경박한 사람이고. 해서 놀기 좋아하는 경박한 사람. 근데 그 동네 양아치라고 했었죠. 이 경박한 이 사람을 꿈같이 만나이죠. 꿈같이 밑줄. 내가 이 사람 만나다니 너무 꿈만 같다. 그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된 거야. 마치 꿈을 꾼 것처럼 한 봄날의 꿈처럼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장한 유협 경박자가 이 놀기 좋아하는 경박한 사람이 누굴까? 네, 남편. 남편이죠. 남편. 이 사람을 꿈같이 만났다고 하니까. 해서 이 장한 유협 경박자는 남편에 대한 직접적 뭘까? 표현? 직접적 그냥 어떤 표현이야 이게? 그냥 표현이야? 평가? 그치, 평가고 비난이죠. 비난. 지 남편한테 동네 양아치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치? 왜 만났대? 왜 만났어? 왜 만났어? 장은 그치. 삼생의 원어 때문에 그리고 월하의 연분 때문에 해서 이 부분 화자가 생각하는 남편을 만나게 된 이유가 되겠죠. 삼생의 원어, 월하의 연분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쓰라고 하면은 저렇게 쓰시면 됩니다. 삼생의 원어, 월하의 연분. 어쨌든 이상한 애를 만나가지고 상시의 용심하기 살얼음 드디는 듯. 자, 상시는 이 교과서에도 상시라고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당시거든요. 당시. 근데 두 가지 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결혼할 당시.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살게 된 그 당시. 혹은 이 상이 항상 상자야 해서 항상 매번.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어제 안 한 사람. 예신 대비 특강.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여가지고 금요일에 추가서 했는데 이거 조사 안 했다. 3명? 3명? 3명. 보고 갈게요. 네. 좀 이따 하나. 자, 아무튼 그때 당시에 처음 만났을 그때 당시에 용심하기. 용심이 뭔데? 그렇지, 마음 쓰기야. 당시에 용심하기는 마음 쓰기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말 한마디 하고 하는 게 이제 용심하는 거죠. 마음 쓰기를 쭉 밑줄 살얼음 드디는 듯 동그라미 듯. 살얼음 드디는 듯 했다. 일단 무슨 법이죠? 일단은 직유법이고. 또 마음 쓰기를 살얼음 드디는 듯 했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매우 조심스러웠다 이 말이지. 매우 조심스럽게. 사자성어로 뭐죠? 어떻게 그 사람 사실은 그렇지, 노심초사라고 하지. 노심초사. 노심초사.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처음 만났을 때 마음쓰기를 살얼음 드디는 듯 했다. 왜냐면 이 경박한 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발음 표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그랬는데
3528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전로이니 자 3528 밑줄 뭐였죠? 15세 16세였어. 왜냐면 35, 15, 28에 16이니까 그래서 15, 16세 이때가 지금은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이때는 결혼할 나이였습니다. 결혼 정년기였어. 그래서 20살 지나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랬다고. 그래서 결혼하기 딱 좋은 나이를 딱 지나서 천연여질 전로이니 천연여질 동그라미 천연여질 자 천연여질은 천연의 아름다움이야 해서 타고난 아름다움 그죠? 꾸미지 않아도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 이 전로이니 저전로이니 이제 일단은 쭉 보고 다시 올라올게요. 자, 이 얼굴 이 태도로 이 천연여질 아름다운 얼굴과 태도로 100년 기약하였더니 100년 기약 밑줄 100년의 약속이니까 뭐겠어? 여기 이제 혼인을 한 거죠. 결혼을 한 거지. 그래서 16살 겨우 지나서 가장 아름다울 때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연광이 수콜하고 조물이 다시야야. 자, 연광은 이 해 연자에다 이 빛 광자인데 요거 그냥 세월이에요. 세월. 세월이 자, 수콜하고는 뭐였냐면 이게 원래는 뭐 훌훌하고 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 한자 그대로 이제 수콜하고라고 나온 건데 그냥 빠르게 지나가고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자 조물이 다시하여 조물은 뭔데? 조물주잖아. 이 세상을 만든 그 조물주가 다시하여 다시가 뭘까? retry? 그렇죠. 시기가 많은 거죠. 시기가 많아. 나를 질투했다고. 나를 시기했다고. 왜 그랬을까? 너무 예뻐서.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이제 조물주까지 시기를 한 거지. 너무 이뻐서. 해서 봄바람 가을달이 배오리 북진하듯 이런 거 잘 하자고 했었는데 봄바람 가을달 뭘 말하는 거였어? 계절에. 그렇지. 요거 계절의 흐름 결국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이제 진짜 봄의 바람 가을의 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봄과 가을이 지나가는 그 세월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의 흐름이 좀 있죠. 배오리의 북진하듯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도 직유법이겠지. 자, 배오리의 북진한 뜻은 뭐였냐면 이 배올 그리고 이제 북이었는데 이거 쓰지 마세요. 배올과 북이었는데 옛날에는 옷을 만들 때 옷감을 짜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이 배 틀 같은 데다가 쭉 이렇게 걸어놔. 여기에 실을 이렇게 걸어놓는 거야. 이 실이 이제 배올이지. 배올 3배의 실 배올.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북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북. 요게 이제 북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일일이 이 북에다가 실을 하나 꽂고 북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은 이게 옷감이 이렇게 짜여지는 거야. 위아래 위아래 해가지고 또 실 해가지고 북 바박 하면은 되고 실에서 바박 하면 되는데 이거를 한번 해볼까? 잉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졸라 빨리 그냥 바바바바박 해버리는 겁니다. 숙련된 조교들 아줌마들은 엄청 빨리 해버린다고. 해서 결국 배올이 북진하듯 한다라고 하는 건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뜻이야. 매우 빠르게 지나감.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올 수 있는 게 이 배올이 북 누가 쓰는 거야? 여자. 여성이 쓰는 여성의 일상적 소재 활용하고 있어요. 일상적 소재에 빗대어서 세월이 빠르게 지나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성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재를 활용해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걸 표현하는 거고 일단 밑에 볼게요. 안 돼. 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가지고 설빈화한 어디 가고 면목까지 되거나 설빈화한 동그라미 설빈화한. 자, 요건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머릿결이야. 그래서 눈이 미끄러질 듯한 그 고운 머릿결 그리고 화한 꽃 같은 얼굴. 은 어디 가고 사라져 버렸고 면목가증 세모 면목가증이 되었구나. 자, 면목가증은 증오할 만한 얼굴. 극혐인 얼굴. 네. 된 겁니다. 해서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가지고 이 두 줄이 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는 거잖아.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조물주가 시기가 많아서 아름다웠던 얼굴은 어디 가고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가증스러운 얼굴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다 정리해볼까요? 그냥 까만색으로 할게요. 자,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이 과거와 현재로 나뉘어서 이게 나오는데 자, 과거의 화자의 아름다웠던 모습 드러내는 표현 위에 하나 뭐 있었어? 천연여질 여기 있었죠. 우리 동아리 쳐놨던 거. 그치? 해서 천연여질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움 그리고 여기 나왔던 설빈화한 현재는 증오할 만한 얼굴이 면목가증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뭐 되고 있습니까? 대비되고 있지. 대비되고 대조되고 있죠. 네. 해서 옛날엔 이뻤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가증스러워졌다. 된 겁니다. 자, 내 얼굴을, 내 모습, 내 얼굴을 내가 봐도 어느 님이 날 뵐소냐 좀 밑줄 어느 님이 날 뵐소냐 게다가 뭐야? 게다가 사랑하다지? 그치? 그래서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무슨 법이죠?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서리. 어느 님이 날 사랑해 주실까? 누구도 나를 사랑할 것 같지 않은 거야. 그치? 그래서 스스로 참괴하니, 요거 참괴하니는 막 괴로워하다, 뭐 스스로 뭐 반성하다, 뭐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참괴하다 뭐였죠? 부끄러워. 스스로 그렇지. 창피하니, 부끄러우니. 내가 봐도 너무 못생겼으니까 내가 지금 모습이 스스로 창피하니 누구를 원망하려 좀 밑줄 치시고 뭐 하고 있죠? 자책하고 그치, 체념이지. 체념과 자책. 체념과 자책. 누구를 원망하랴 또 무슨 법이야? 이건 또 서리법이고요. 그치? 내가 봐도 너무 창피한데 내 모습이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누굴 원망해? 라고 하는 거지. 됐죠? 까지가 이제 기였습니다. 기 해서 기 부분에서는 자, 세월이 흘러 과거와 달리
가증스럽게 변해버린 모습에 대한 한탄, 체념 요렇게 이제 그래서 현재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고 자 이어 받아가지고 이제 승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겠죠.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자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단 말가. 자 일단 335는 뭐죠? 335 그치? 애들이 막 이렇게 복도에 모여 있으면 335 모여서 떠든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 야유원은 뭐였죠? 야유원은 기생집이었어. 기생집. 술 먹고 노는데 남자들이 이 사람들 많이 가는 그 기생집에 세 사람이 나단 말가. 세 사람 네모. 세 사람이 왔단 말인가 세 사람이 났단 말인가. 여기서 세 사람은 뭐였죠? 그렇지. 새로운 기생이었어요. 일단 새로운 기생이었고 그러면 이 야유원에 새로운 기생이 왔나? 라고 왜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남편이 지금 걔랑 놀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조금 풀어서 써보자면 화자가 생각하는 화자가 추측하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원인이 되겠죠. 아 그년이랑 놀고 있구나 지금. 그 세 사람이랑 놀고 있구나. 라고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막 가슴속에서 뭐가 막 끌어올라. 분노와 질투가 끌어오르겠지. 그래서 질투의 대상입니다. 일단 쓸게요. 질투의 대상.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니네가 뭐 21살이라고 쳐보자. 니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2학년이야 이제. 21살 3월이야.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네. 남자친구랑 이제 CC인데 동아리가 달라. 근데 남자친구가 3월 한 둘째 주쯤에 주말에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동아리 회식한다고 막 나갔는데 연락이 안 돼. 그럼 내 입장에서는 헤어지는 건가? 그치? 뭐지 이거? 넘어갔다. 그 1학년 새내기랑 술 먹고 있나 지금? 동아리 그 새내기랑 지금 놀고 있나? 막 그런 막 생각이 막 들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아 지금 뭐지? 왜 안 들어올까? 아 야유원에서 새로운 기생이랑 놀고 있나 보다 라고 해서 이제 질투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때 볼게요.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냐? 꽃 피고 날 저문 제 꽃도 피고 날도 저물었는데 정처 없이 나가이셔. 밑줄 정처 없이 나가이셔. 그냥 어디 갔는지 정해진 곳도 없이 그냥 나가 있는 거야. 방황하는 거지 남편이. 백마금편으로 어디 머무는 거. 백마금편 네모. 백마금편. 자 뜻은 뭐였냐면 흰 말과 금편은 뭐였을까? 금색은? 금색 비단? 비단 아니고 말 타면은 희야 채찍. 흰 아. 말과 금채찍. 네. 편. 네. 금채찍. 그러니까 어쨌든 흰 말과 금채찍이라고 하는 건 허세. 그치 일단은 화려한 치장을 한 거고 화려한 혹은 호사스러운 치장.
그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남편의 사치스러움. 자, 그 남자친구가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나 만날 때는 쓰레빠 찍찍 끌고 롱패딩 입고 그러고 나오더니 맨날 나랑 PC방 가고 막그 맨날 똑같아 카페 가고 막 똑같다가 갑자기 이제 막 그 온갖 치장을 하고 나간 거지 주말에.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미친 그런 상황이겠지. 그래서 이러한 화려한 치장을 하고 어디 그렇게 머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화려하고 호사스러운 이 남편의 사치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딱 두 가지 소재만 활용했지. 말과 채찍 해서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니까 무슨 법일까? 요거 이제 대유법입니다. 대유법. 대유법은 일부 소재를 활용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말이랑 채찍을 활용해서 사치스러움이라는 그 특성을 표현하는 거라고. 자, 하지만 원근을 모르거니 원근이 뭐죠? 그렇죠. 멀고 가까움인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해서 원근을 모르는 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안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겠어? 잘 안 보이는데 상관없어. 그치?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소식이야 더욱 알려준 밑줄 치고 소식을 알겠는가 서리법이죠. 소식도 모르는 거야. 당연히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소식도 모르는 거고요.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인연을 끝처신들은 끊는다 하더라도 인연을 끊는다 해도 135쪽. 완전히 그냥 우리 헤어지자. 인연을 끊는다 하더라도 생각이야 없을 소냐 생각이 없겠는가? 이것도 무슨 법이죠? 이것도 서리법이야.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럴까? 남편은 뭐 하는 거야? 얘는 지금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치? 개빡치는데 사랑하는 거죠. 그 모순적인 그런 마음, 그렇죠? 날 미치게 하는데 그래서 더 좋은. 근데 니네 안 그럴 것 같죠? 한 번쯤은 경험남이신 아니요 나는 아니죠. 그런 애들이 있어. 쌤이다. 아니 그런 내 주변에도 여자애인데 그 쓰레기 콜렉터 쓰레기만 그 던져가지고 진짜 신기하게 막 만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 엄청 불행해 헤어질 때는. 다시는 그런 사람 안 만날 거라 하는데 또 똑같이 쓰레기 만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 얼빠야. 네, 쓰레기 콜렉터 얼빠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잘생긴 애들은 얼굴값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인연 끊는다 해도 나 계속 생각날 것 같아. 얼굴을 못 보거든. 얼굴 못 보여줄 거면은 그립기나 말하려면 미질. 그립기나 말하려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냥 얘는 단순히 남편 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움.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안 들어오니까 너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게 되는 거지. 이제
12대 김독일샤 30날 지난하다. 자 12대는 뭐였죠? 12대 1년. nope. 하루. 자 옛날에 하루가 12시간이었어. 뭐야 아야. 네. 옛날엔 하루를 2시간씩 끊어서 자시, 축시, 자축인묘, 진성 그렇게 이제 12대로 끊었었죠. 그렇지? 그래서 하루가 김독일샤 길기도 길구나. 뭐뭐도 뭐뭐 리을샤는 뭐뭐하기도 뭐뭐하구나 해서 그래서 길기도 길구나. 30날은 뭐야? 서러운 날? 30일. 그렇죠. 30일이니까 한 달이겠죠. 한 달이. 네. 한 달이. 자 지난하다 뭘까? 지난하다. 지루하다. 지루하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표현이 나올 수 있냐면 이건 수능에도 이렇게 나왔었던 표현인데 자 12대랑 30날은 진짜 그 물리적인 시간이지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이야. 물리적 객관적 시간을 너무 길어 너무 지루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객관적 시간인 12대 30날을 너무 길고 지루하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 남편이 없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못 보니까 너무 지루하겠지. 자, 옥창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어보세요. 여기서부터 밑에 그냥 여기까지 지금 묶어보세요. 실소리 상해울제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옥창의 심금매화. 자, 옥창은 뭐냐면 침실 창문이야. 침실 창문. 네. 심근매화. 심근이 뭔데? 심어놓은 매화가 매화 동그라미.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 그냥 대충 한 애들이 매화다. 지조절개구나 이거. 뭐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의 매화는 그냥 단순히 뭘 드러낼까? 그렇지. 그냥 단순히 일단 봄을 상징하는 시어로 쓰이고 있는 거고 봄이 오면 매화가 피니까 봄이 올락말락할 때도 매화가 피죠. 그렇지? 그래서 이 옥창에 심어놓은 매화가 밑줄 몇 번이나 피어진 거. 그래서 봄에 피는 매화가 몇 번이나 피고 졌다라고 하는 건 세월의 흐름이지. 몇 년이나 지났냐 이 뜻이니까 어쨌든 봄이 몇 번이나 왔냐는 몇 년이나 지났냐죠. 네. 그래서 몇 번이나 피고 졌을까. 또 겨울밤 차고 찬제 자취는 섞어치니 자 겨울밤 밑줄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취는 섞어치니 자취는 네모. 자 자취는 뭐냐면 진눈깨비입니다. 진눈깨비. 저 자취가 이제 자취 발자취거든. 그래서 발자국이 조금 남을 만한 그런 눈. 기분 나쁜 눈 있죠. 그래서 겨울밤 차고 차가울 때 자취의 눈은 섞어치고 여름날 밑줄 여름이지 여름날 길고 길 때 구준비 네모. 구준비는 무슨 일이냐? 구준비는 이제 굳게 내리는 비. 이제 자 그래서 이 두 줄 이렇게 묶으시고 자 이 자취눈이랑 구준비 자취눈 구준비는 뭐 하는 애들일까? 일단은 계절적 시어들 맞고 자취눈은 겨울이고 구준비는 여름인데 거기에 플러스 겨울 밤이야. 또 너무 추워. 근데 밖에는 진눈깨비가 막 와. 여름날이야. 너무 길어. 너무 지루해. 근데 비가 막 내려. 어때요? 그치? 그치? 상황을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마음을? 그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거지.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하는 뭘까요? 완전. 객관적 상관물. 매개체니까 객관적 상관물이겠죠.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다. 감정이입은 아니지. 왜냐면 자체는과 부정비가 어떤 정서 느끼는지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임도 없어. 근데 너무 추워. 근데 눈이 막 내려. 가뜩이나 막 그 습하고 너무 긴데 비가 막 내려 해서 외로움이 심화되더라. 그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절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 삼춘화류 호시절의 경물이 시름일다. 밑줄 삼춘화류 호시절까지. 자, 삼춘화류 호시절은 봄의 아름다운 경치가 만개한 때입니다. 만개한 때. 만개는 활짝 열린 거지 다. 그치? 저 꽃 화자에 버들 유자거든. 해서 꽃과 버드나무가 활짝 피는 아름다운 시절인데. 이 삼춘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일다. 자, 경물은 위에 공간 있으면 위에다 쓰세요. 요거 이제 경치. 자, 시름일다는 그냥 속절없다랑 똑같아. 소용없다. 그치?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때의 그 아름다운 경치도 지금은 다 소용없다. 남편이 없으니까. 자, 또 이제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삼춘화류 호시절이 이 호시절이 좋을 호자에 좋은 시절이잖아. 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올 수 있냐? 이게 남편과 행복했을 과거라고 막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남편 없이 그냥 아름다운 그 시절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아름다운 그 경치. 그죠? 남편과 함께해서 뭐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고 지금 남편 없는 상황에서 꽃이 막 피어나는 그런 좋은 시절인데 어쨌든 나한테는 쓸모없는 거겠지. 그죠? 어쨌든 자, 밑에 가을달 방에 들고 가을달 밑줄.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해 올제 실솔 네모. 실소리. 자, 상해 올제에서 이 상은 뭐냐면 침상입니다. 침상, 침대. 침대에서 뭐 하고 있대? 울고 있대. 실소리 뭔데? 그래서 이거 귀뚜라미였죠. 귀뚜라미. 귀뚜라미. 가 상에서 울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진짜 침상에서 울고 있는 건 누구죠? 화자. 화자겠지. 외로우니까 엉엉 울고 있겠지. 근데 귀뚜라미가 침대에서 울고 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귀뚜라미라고 하는 건 화자의 슬픈 정서가 투영된, 내가 너무 슬픈데 귀뚜라미가 슬피 울고 있다 라고 투영한, 담아서 표현한 거죠. 객관적 상관물이고 뭐기도 해? 얘는 얘는 감정이입이기도 하죠. 감정이입의 대상. 왜냐면 여기서는 실솔이 울고 있다라고 정서가 드러나잖아. 그리고 그게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잖아. 그래서 귀뚜라미는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실솔 기억하시고. 자, 긴 한숨 지는 눈물,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은 많다. 햄이 뭐죠? 생각, 헤아림, 생각만 많구나. 자,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샤. 목숨이 너무 모질어서 죽기도 어려울 것 같다.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다 이 말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묶어놨던 이 부분 있죠? 이렇게 공간 있나? 네, 있죠? 옥창부터 실소리 상율제까지. 자, 이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뭐가 막 드러나지? 계속
객관적 상관물 드러나고 또 계절이 드러나지. 계절. 해서 다양한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 뭐 계절의 순환이라던가 흐름은 아닙니다. 그냥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는 거지. 왜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 봄, 겨울, 여름, 가을이니까. 그래서 다양한 계절적 배경을 사용해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음 혹은 뭐 해소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구슬기, 가을에는 가을 달 혹은 실솔, 겨울에는 자취눈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이제 계절의 순환, 계절의 흐름 아니라고요. 계절의 변화. 뭐 흐름, 네, 흐름도 아닙니다. 넘어가 밑에. 힘들어. 고민된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 깔끔하게. 저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승. 요것만 하고 끝내자. 승. 자, 승은 남편에 대한 원망과 여자의 외로운 처지 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었지.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니네가 해야 될 게 운영전 문제 풀어야 되고 호질 문제 풀어야 되고 빈칸 하셔야 되고요. 그치? 호질 문제 그 내가 답지를 줬습니까? 호질? 안 줬죠? 호질 답지를 줄 테니까 운영전은 내가 줬나? 운영전은 줬습니까? 맞다. 지금 뭐 정운영전 답지. 없어? 오케이.